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첫 번째 주말이 지났습니다. 시장 반응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을 역임한 송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김학환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. 안녕하세요, 교수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목소리가 아주 좋으십니다. 네, 이 대책 내용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들이 있는데 우선 주요 내용이 뭔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우선 주요 내용이 뭡니까? 우선 세제, 금융, 청약제도, 또 주택 공급, 불법행위, 단속 등을 아주 망라한 이런 이제 종합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말씀하신 대로 그 대책 내용이 이제 상당히 강력합니다.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 과천 또 세종시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고요. 강남 4구 등 서울 11개 구를 투기 지역으로 묶었습니다. 또 거기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하고 금융 규제를 강화했고요. 또 주택가격의 이상 과열의 진원지가 됐던 재건축은 물론이고 또 그동안의 대책에서 빠져있던 재개발 또 지방의 분양권, 오피스텔에 대해서까지 전매 제한을 하는 이런 강력한 규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사실 이 업계에 있지 않은 좀 피부에 와닿지가 않은데 좀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십시오. 이게 얼마나 강력하다. 네네. 우선 이 대책이 나오니까요. 현장 분위기에서는 특히 중개업계 쪽에서는 이게 핵폭탄급이다. 이제 보통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책이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급매물이 3억 원 이하로 이렇게 내린 급매물까지 이렇게 출하되는 등 아주 그 시장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고요. 또 이로 인해서 잘못하면은 거래 절벽 현상도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.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을 하셨으니까 공인중개사들 반응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핵폭탄이다. 그런 표현 말고 또 다른 반응은 없습니까?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 중에서 가장 그 강력한 이런 그 대책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냉각되고 거래가 침체되면 영업에 타격을 받는 건 당연한데요. 또 하나 이제 그 대책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 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겠다. 단속 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. 또 이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가지고 현장 점검을 좀 높이겠다.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이게 공인중개사들이 그 투기를 조장한 세력인 양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매우 불쾌하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중개업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건 물론 중개업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니까 본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타격이 오니까 이제 불만이 많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됩니까? 어떻습니까? 그렇습니다.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들 입장하고 이제 또 정부의 또 입장하고는 이제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계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고요. 또 가계대출이 증가했죠. 그래서 이제 좀 후반에는 원래 처음에 규제 완화 및 부양 쪽이었다가 이제 관리 쪽으로 좀 방향이 이렇게 전환되기는 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정부에서도 이제 11.3 대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이 이제 계속 과열 양상을 빚었습니다. 사실은 이거 어떤 정권이 변경되는 차원에서 달리 취급할 문제가 아니고 좀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이런 대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교수님은 이 대책 이 정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소위 안정될까요? 안정된다는 게 이제 집값이 좀 잡히고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불필요하게 투기 목적으로
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네네네. 전망은 어떻습니까? 이제 아무래도 뭐 이번 대책에서 이제 정부도 밝혔듯이요. 이제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서 이제 어떤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이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건데요. 여기에 이제 호응해가지고 금융기관에서도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제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뭐 대출 받아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분양권 투자를 했다라든지 또 갭 투자를 했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거고요. 또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이제 출회될 수밖에 없고요. 또 재건축 시장의 과열도 어느 정도는 진정될 것으로 봅니다.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주택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거고요. 결국은 주택 시장이 이제 안정화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업계나 시장에서 불만을 가진 거하고는 또 별개로 정부 정책이 국민 일반을 위해서는 성공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잘 잡혔다 이렇게 이제 일단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. 예. 네네. 그런데 보면 과거 정권에도 그랬는데 항상 정부 정책이 나오면 잠시 이제 숨을 고르고 관망하다가 결국은 업자들이 혹은 뭐 시장이 정부 정책을 이기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? 살 길을 차단해서. 네. 이번에는 그런 틈이 예. 네. 물론 뭐 그동안에 보면 이제 많은 사실은 냉탕과 온탕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죠. 여러 번.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떤 정도 학습 효과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역시 뭐냐면은 좀 버티면 그러니까요. 앞으로 이제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부동산 정책도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할 그러니까 겁니다. 5년간 안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. 그렇죠. 버티면.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그 부동산 규제는 어떻게 보면은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서 방치될 그런 차원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1,400조에 육박하는 심각한 수준이고요. 또 이제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정말 주택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택 시장이 좀 비정상적으로 과열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그 정상적인 정부라고 하면은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악화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또 이제 전국의 그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은 1년 전에 2억 4,600만 원 수준인데요. 2억 5,100만 원으로 또 서울 같은 경우는 4억 6,900에서 4억 8,100만 원이 됐습니다. 이렇게 되면 정말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거든요. 그렇죠. 물론 이제 그동안에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를 했는데요. 그러나 보급률이 100%를 넘지만은 실제 그 자가 보유율이나 점유율을 보면은 60% 수준에 불과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아마 다음 정부에서도 저는 부동산 정책의 어떤 그 규제라는 방향을 이게 크게 전환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집은 이미 사실 충분하거든요. 한 가구당 전 국민이 집 한 채에서 갖출 수 있는 집이 이미 보급률로는 그렇죠. 예, 공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이 있는 집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렇습니다.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? 그 뭐 분당, 일산 이런 지역처럼 이번에 지정 안 된 지역 그 지역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뭐 또 이 정책이 실패로 연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. 네.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는 뭐 대책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에는 이제 풍선 효과가 보통 나타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그 일부 비적용 대상 지역에 주택 청약 경쟁률이 치솟기도 했습니다. 네네. 근데 사실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건 어떤 부동산 정책의 큰 흐름이거든요. 또 이제 이로 인해서 만약에 그 수도권의 주택 시장이 위축되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 등도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될 거고요. 그리고 또 시장을 이제 지금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이상 징후가 되면은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등을 이렇게 확대해서 핀셋 규제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풍선 효과로 인한 부작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이 정부의 정책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혹시 그런 증상을 보이면 바로 또 규제가 들어갈 것이다. 그렇습니다.
그렇군요. 그러면 그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 1가구 다 주택자다. 그러면 5년을 버틴다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년 4월까지 유예 기간을 뒀으니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? 아무래도 저는 좀 양도소득세 부담이라든지요.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또 뭐 보유세도 강화될 소지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예.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오히려 기회를 줄 때에 좀 다주택자 특히 어떤 자기 자금에 의하지 않고 대출을 받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을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요. 이제 물론 이 정책도 너무 과하다고 하는 또 시장 중심으로 사고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. 한편에서는 기왕 이렇게 이 방향을 잡은 이상 아예 다주택자들이 집을 소유하는 것이 뭐 여기서 다주택자라는 건 뭐 5채, 10채 이상씩 막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수십 채 이상도 있고 그런 분들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아예 보유세까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.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전문가로. 이게 이제 보유세라는 건 사실은 이제 어떤 양도 등에 의해서 이제 이익이 실현됐는지 네. 또 이제 그게 좀 어떤 투기적인 일종의 그 보유인지 네네. 이런 거를 사실은 구별을 안 하고서 네.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. 예. 근데 이게 보유세의 일종인 이제 그 종부세 같은 경우에 논란이 심했죠. 예. 예. 과세 대상을 만약에 확대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진짜 하우스 푸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좀 조세 저항이 심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어떤 좀 보유세 카드라든가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고요. 그리고 또 이번 대책이 이제 상당히 좀 종합적인 대책이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좀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고서 만약에 이 대책으로 인해서 정책 효과가 뭐 충분히 난다면 더 강력한 카드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꺼내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. 교수님 말씀은 이 정도 정책을 효과가 나면 보유세까지 갈 필요가 없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 정도 정책으로도 또다시 시장이 한동안 눈치를 보다가 과열되면 보유세도 고려할 수 있겠군요. 그렇습니다. 네네. 네.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. 마지막으로. 실소유자들이 이 정책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는 없을까요? 아무래도 실소유자 입장에서 이제 DTI, LTI 뭐 이런 규제에 의해서 조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금이 이제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대책에 보게 되면은 이제 1가구 그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같은 것도 2년 이상으로 바뀌었죠. 예. 보유에서 이제 거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.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요번에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한다라는 이런 그 대책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생각입니다. 사실 그 보유를 안 하는 하고 있으면서 거주를 안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한 가지 사유만은 아니죠. 건강, 뭐 자녀 교육 문제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그 보유해서 거주로다가 바꾸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고요. 그리고 또 이게 비과세 요건을 이렇게 바로 그냥 뭐 거주를 안 하고 보유만 하면은 양도세를 몇 퍼센트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all or nothing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그렇군요. 정책의 파인 튜닝이 좀 필요하다. 그런 부분은 네네네. 실수요자를 위해서는. 네네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. 좀 다른 이야기들, 그 실소유자들의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한 번 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. 전체 정책을 오늘 좀 훑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지금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역임한 송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의 김학환 교수였습니다. 이제 계속
과열 양상을 빚었습니다. 예. 사실은 이거 어떤 뭐 정권이 변경되는 차원에서 뭐 달리 취급할 문제가 아니고 좀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이런 대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교수님은 이 대책 이 정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소위 안정될까요? 안정된다는 게 이제 집값이 좀 잡히고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뭐 불필요하게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많이 소유하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네네네. 전망은 어떻습니까? 이제 아무래도 뭐 이번 대책에서 이제 정부도 밝혔듯이요. 이제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서 이제 어떤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이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건데요. 여기에 이제 호응해가지고 금융기관에서도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제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있자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.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을 하셨으니까 공인중개사들 반응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핵폭탄이다. 그런 표현 말고 또 다른 반응은 없습니까? 뭐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런 대책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뭐 시장이 냉각되고 거래가 침체되면 영업에 타격을 받는 건 당연한데요. 또 하나 이제 대책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 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겠다. 뭐 단속 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. 또 이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가지고 현장 점검을 좀 높이겠다.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이게 공인중개사들이 투기를 조장한 세력인 양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.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첫 번째 주말이 지났습니다. 시장 반응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을 역임한 송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김학환 교수 전화 연결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교수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목소리가 아주 좋으십니다. 네, 이 대책 내용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들이 있는데 우선 주요 내용이 뭔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우선 주요 내용이 뭡니까? 우선 뭐 세제, 금융, 청약제도, 또 주택 공급, 불법행위 단속 등을 아주 망라한 이런 이제 종합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말씀하신 대로 그 대책 내용이 이제 상당히 강력합니다.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 과천 또 세종시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고요. 강남 4구 등 서울 11개 구를 투기 지역인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매우 불쾌하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중개업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건 물론 뭐 중개업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니까 본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타격이 오니까 이제 불만이 많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됩니까? 어떻습니까? 그렇습니다. 뭐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들 입장하고 이제 또 정부의 또 입장하고는 이제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계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고요. 또 가계대출이 증가했죠. 그래서 이제 좀 후반에는 원래 처음에 규제 완화 및 부양 쪽이었다가 이제 관리 쪽으로 좀 방향이 이렇게 전환되기는 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정부에서도 이제 11.3 대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이 묶었습니다. 또 거기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하고 금융 규제를 강화했고요. 또 주택 가격의 이상 과열의 진원지가 됐던 재건축은 물론이고 또 그동안의 대책에서 빠져있던 재개발 또 지방의 분양권 오피스텔에 대해서까지 전매 제한을 하는 이런 강력한 규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사실 이 업계에 있지 않으면 좀 피부에 와닿지가 않은데 좀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십시오. 이게 얼마나 강력하다. 네네. 우선 이 대책이 나오니까요.
뭐 현장 분위기에서는 특히 중개업계 쪽에서는 이게 핵폭탄급이다. 이제 보통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책이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뭐 급매물이 3억 원 이하로 이렇게 내린 급매물까지 이렇게 출하되는 등 아주 그 시장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고요. 또 이로 인해서 잘못하면은 거래 절벽 현상도